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오늘 한참 핫한 인물이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실검 상위권에 오르면서 오늘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손혜원 의원님이 실검 상위에 오른 이유는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에서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목포에 9채의 건물을 사셨나 봅니다. 그것도 이제 일제시대에 남아있던 적산 가옥 8채.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보도하면서 손혜원 의원님이 투기 목적으로 그 9채의 건물을 샀고, 그리고 그 건물들이 지금 이제 좀 올랐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 일대를 손혜원 의원님이 사신 9채 집을 포함한 그 일대를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이제 거기가 이제 좀 핫플레이스가 된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갑자기 이제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손혜원 의원님이 실검에 떠 있길래 그 뉴스를 뒤져봤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8시 뉴스도 찾아보고 그 이외에 다른 매체에서 그 손혜원 의원님의 그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도 보고,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아침에 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죠. 거기에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딱 뉴스를 보니까는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전에 이제 방송하는 내용도 이제 계속 봐왔었고, 한 3, 4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제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이제 존경한다는 그런 베이스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은 또 이제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고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타하우스로 쓰이는 곳입니다. 창성장은 평소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던 손혜원 의원이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홍보를 할 때 자신이 주변 인물들에게 창성장 건물을 인수하도록 설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창성장 매입과 리모델링 과정, 개업 소식 등을 수시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창성장의 주인들은 누굴까? 확인해보니 20대 초반 청년 3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SBS 8시 뉴스에서 손혜원 의원님이 투기 목적으로 사셨다고 이제 하는 근거죠. 근거 중에 이제 공동명의 손혜원 의원님의 조카, 그리고 보좌관의 딸, 그리고 이제 한국나전칠기 박물관을 이제 손혜원 의원님의 남편께서 이제 이사장이신데, 거기 이사의 딸 3명 20대인가 봅니다. 제 또래죠. 제 또래 이제 3명이서 이제 이 창성장, 먼저 말씀드리면 창성장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SBS 8시 뉴스가 투기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거를 창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SBS 8시 뉴스에서는 손혜원 의원님이 이 뭣도 모르는 20대가 공동 명의로 3명이 이 창성장이 10년 전까지는 여관이었고, 그 10년 동안 폐가였다가 손혜원 의원님이 이 창성장을 매입하고서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개조를 했나 봅니다. 거기서 지금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SBS 8시 뉴스가 보도한 손혜원님의 투기 의혹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성자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공동 명의로 세 명이 이 창성장을 소유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명 소유 명의로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세 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로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한 명의 한 명의 1인의 소유 명의로 해야지 빨리 이제 그 계약하고 매각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명이 조카, 뭐 보좌관 딸, 그리고 이제 이사 딸, 이 세 명 공동 명의로 하면은 세 명이 서류를 준비를 해도 매각하는 경우 세 명이 매각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20대면은 뭐 인감이라는 걸 알긴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매입할 때 있었겠네요, 진짜. 인감증명서가 있었겠네요. 그러면 인감증명서도 지자체 그 주민 지원센터에 가서 띄어야 되지, 또 다른 서류도 띄어야 되고, 또 부동산에 이 세 명이 또 모여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매각 절차가 일어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 등기부등본에 공동 명의 3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그 부동산을 어떤 창성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어떤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등기부등본을 딱 열람해서 보니까는 공동 명의로 3명이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이게 또 이제 그 매입하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합니다. 3명이 이제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또 3명과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동 명의라는 것은 장점은 절세 장점이죠. 왜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 하면은 이제 절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이라는 것은 매각할 때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또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서류 그 준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2명과 3명이 또 서류 준비한다는 건 복잡하다는 거죠. 첫째가 공동 명의로 했다는 것 자체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매각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이죠. 시세 차익을 노렸느냐? 근데 그 오늘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는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뭐 그 땅값이 뭐 4배가 올랐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이 일대가 구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도심.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다 신도심으로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고 이제 폐가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다시피 이렇게 이 일대가 완전히 이제 좀 완전히 하얀 길에 접어든 구도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을 하면서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종로구의 익선동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는 상가가 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좀 집값도 오르고 상가값도 오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는. 그리고 세 번째,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누가 매입을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 측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매각할 의사도 없었고
이 9채를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SBS 8시 뉴스에서 그 투기 의혹,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그 지정을 하고 이 일대를 공교롭게도 거기에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그 좀 대선 당시 그 유세를 다니면서 봤던 그 적산 가옥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적산 가옥들을 보시고서 가치를 보시고서 구입한 9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마치 이제 10m, 가로 10m, 세로 10m 되는 백보드에 이제 화살을 쐈죠. 화살을 쐈죠. 그래서 이제 어느 그 10m, 10m 되는 그 보드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SBS가 거기에 가서 손혜원 의원님이 쏘신 화살에 그 화살을 중심으로 해서 관역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관역을. 예?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손혜원 의원님이 9채 그 적산 가옥을 3억에, 총 3억에 사신 거는 화살을 쏘신 겁니다. 우연치 않게 목포에다가 화살을 쏘신 겁니다. 그런데 SBS가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손혜원 의원님이 쏘신 9채의 적산 가옥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원 기자가, SBS 김정원 기자가 끝까지 판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자기 멋대로 그 손혜원 의원님이 쏘신 화살 그 주위에다가 관역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보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십시오. 마치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태영건설 홈페이지입니다. 태영건설 홈페이지 보십시오. 태영건설 홈페이지에 이렇게 SBS 태영건설이 SBS 홀딩스라는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 지분을 6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SBS 홀딩스의 6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SBS 홀딩스가 SBS 방송국을 지배하는 형국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비율을 다시 태영건설과 SBS로 적용을 하면은 SBS 끝까지 판다 아니고 끝까지 판다가 요번에 이제 손혜원 의원님의 이 목포 적산가옥 9채 구매 투기 의혹을 보도했죠. 그리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이 그 형님을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혹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은 SBS가 쏜 화살은 무엇이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형님 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에게 얽힌 그 대장동인가요? 그런 비리 성남지사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손혜원 의원님 그것을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 SBS의 모기업이죠. 태영건설이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그 태영건설이 경기도 그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경기도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태영건설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영이 경기도를 기반으로 건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요번에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또 여기에 사신 그 목포 이 일대에 또 이제 어떤 댓글들이 오르냐면은 그 유달산을 그 조망권이 아주 좋은 유달산에 대한 조망권이 좋은 곳에 아파트가 그 건설되기로 했었는데 여기 이제 문화재청이 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지정함으로써 그 아파트 건설이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영건설은 대한건설협회의 그 도급순위 13위에 들고 거기 회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목포에도 이제 그 건설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설회사와 건설회사의 그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하고, 아니, 그런 것들을 이제 제보를 누가 했느냐? 예? 그 아파트, 지금 핫플레이스가 된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어떤 세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파트로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정작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던 투기 세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태영건설이 이 쏜 화살이 10m, 10m, 가로, 세로 10m의 화살을 쐈는데 제가 또 가서 그 화살에다가 관역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SBS와 손혜원 의원님이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제 말 뜻은.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도 억울한 처지가 있고 SBS도 지금 그 뉴스 댓글 여러 언론의 댓글을 보면은 태영건설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 대해서 보도한 그것이 알고 싶다. 그에서 내용이라든지 또 손혜원님이 요번에 공교롭게 또 한 것들 유달산 그 아파트와 연관돼서 이렇게 이제 또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같은 처지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도 공교로운 그 측면이 있고 SBS도 물론 그 공교로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오늘 이제 한 17분씩이나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데 참 이게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는 이제 물론 어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시면서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SBS가 이제 충분히 이제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이 있으면 그 감시를 해야죠. 또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또 억울한 면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또 반론을 또 SBS에서도 당연히 이제 반론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좀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